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점검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또 이슈 점검인가요? 네, 죄송합니다. 국내외로 너무 이슈가 많아가지고 제가 좀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슈 점검만 해서 죄송합니다. 아이고. 오늘은 또 우리나라 총기 이야기네요. 네, 그동안요 우리나라 K13 기관단총에 대해서 댓글로 문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 이유는 지난 2월이었죠. 우리 군이 도입한 신형 K13 기관단총에서 잇따라 탄환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동안 총기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 총기 전문가들 중에는 해외에서 총포상을 직접 운영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제가 자문을 구했고요. 그래서 이 사고의 원인을 한번 알아보려고 취재를 했습니다. 오늘 샤르 군사연구소에서는요 취재 결과를 바탕으로 사건의 원인을 얘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일단 K13 기관단총이 어떤 건가요? 네, 지난 40년간 우리 특전사한테 지급됐던 총이 뭡니까? 이 K1A죠. 근데 이 K1A를 대신에 신형 K13 기관단총이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K1A는요, 기관단총이라기보다는 여러분 카빈이나 MAR, 마이크로 어설트 라이플이라고 하거든요.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기관단총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기관단총은요, 여러분 보통 권총탄을 완전 자동으로 사격하는 총기를 일컫는데 이 MP5가 대표적인 기관단총이죠. 하지만 미군도 베트남전에서 M16의 극단적 단축 모델 M607을 SMG, 즉 기관단총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카빈은요, 보통 우리가 2차 대전의 M1 카빈을 생각할 수 있지만 카빈의 원래 뜻은요, 기병용 단축 버전의 소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M16의 단축 버전 형태의 AR 소총을 보통 우리가 죄다 카빈으로 부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짧은 총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MIR이라고 부르죠. 이건 이스라엘에서 주로 부르는 그런 방식입니다. 아무튼 그동안 사용했던 K1A는요 우리가 잘 쓰긴 했어요. 잘 쓰긴 했는데 우리 특수부대에서 잘 쓰긴 했는데 이게 세월인지라 현대 우수한 카빈들과는 비교가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내 굴지의 총기 회사인 S사에서 새롭게 개발을 했죠. 이 K13은 전시의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는 특전사 특수임무여단, 해군 UDT-SEAL, 그 다음에 공군 5 공중기동비행단, 259 특수임무대대, 공정통제반, 보통 우리가 CCT라고 하죠. 이 CCT팀 등에게 우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도입되는 만큼 교체 물량은 많지 않아서요. 초기에는 1,700여 정 정도가 납품되는 것으로 알렸어요. 그래서 제작사인 S사 특수개발팀 책임연구원에 따르면요. 지금 UDT가 사용 중인 HK416에 준하는 AR 타입의 K1 소총 후속을 개발해달라는 군 당국의 요청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한 자체적으로 개발하려고 했던 타이밍이 맞아떨어져서 지금의 K13이 탄생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 AR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설트 라이플, 돌격 소총을 뜻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M16의 원형이 있죠. 이걸 보통 우리가 AR-15라고 해요. 아말라이트사에서 만든 15번째 총이라 그런 뜻인데 아말라이트 라이플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 AR이. 그런데 현대 돌격 소총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을 AR-15로 보기 때문에 보통 AR을 북미에서는 아말라이트 라이플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더욱이 AR-15의 설계 특허가 이미 끝나 그 어떤 회사도 이 AR-15의 설계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사실상 5.56mm 소총탄을 사용하는 소총은 자연스럽게 AR, 즉 이 아말라이트 라이플 형태로 규결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K13도 역시 AR-15 계열, 정확히는 HK416 타입인데 아무튼 이 AR-15 계열의 소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거 왜 K13도 그러면 이 AR로 갔냐? K2 써보신 분들이나 K1 써보신 분들 아시지만 소총을 잡았을 때 이 K1이나 K2는 소총의 오른쪽에 뭐가 있습니까? 소총의 오른쪽에 장전 손잡이가 있거든요. 근데 실내에서 창틀에 걸어서 이 총을 쏠 때 K1이나 K2를 쏠 때 이 창틀에 장전 손잡이에 걸려서 파손된대요. 이게 뭐냐면은 이 K1이나 K2는 쏠 때 이 장전 손잡이가 빨리 앞으로 왔다 갔다 해요. 한 발 탁 쏠 때마다 앞으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이걸 자동으로 놓고 쏘면 이게 굉장히 빠르게 왔다 갔다 하겠죠. 근데 이게 자칫 창틀 모서리에 왔다 갔다 하다가 얘가 부딪혀서 파손되는 경우가 있었대요. 그래서 K13은 어떤
AR15 계열로 간다 이거죠. 왜 이런 구조적인 게 있었냐, 이건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튼 이 KR13의 재원을 살펴보면요, 무게는 3kg, 길이는 750에서 810mm 정도, 그리고 특수작전 수행 시 무게가 가벼워야 하기 때문에 이 총열 길이가 짧아야 한다는 점이 굉장히 많이 고려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구경은 5.56mm 곱하기 45, 그러니까 보통 이제 5.56mm 탄이고요. 가스 피스톤 방식을 채택해서 분당 최대 700발을 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효 사거리는 400m로 현재 AR-15 계열 소총의 능력과 일치합니다. 또한 이 K13은요, 오른쪽 왼쪽 사수 모두, 그러니까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사수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졌어요. 총열 덮개는 MROC 레일을 적용해서요, 후레쉬, 레이저 표적 지시기 등 다양한 부수 장비도 장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K13은 시스템 측면에서 가장 많이 개선됐다고 합니다. 탄 발사 이후 가스 폭발 구간을 줄이는 쇼트 스트로크 방식을 적용해서요, 총 내부로 탄매라든지 열 전달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쉽게 말해 무슨 말이냐, 탄이 발사될 때 나오는 폭발 가스가 영향을 미치는 구간이 총열 제일 앞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K13은 27mm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품 수명이 오래 갈 뿐만 아니라 오염이 적어져서 지속적인 사격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영상 보시면 지금 이해가 빠르실 텐데, 반면에 기존 AR 소총에 적용되던 가스 직분사 방식은요, 이게 탄매가 굉장히 많이 낍니다. 특히 이게 직분사식이 무슨 단점이 있냐, 총 전체에 빠르게 열을 전달하는 그런 나쁜 특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총에 전체적으로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쇼트 스트로크 방식이 훨씬 유리한 방식이에요. 물론 이게 조금 더 돈이 많이 들긴 하죠. 또한 이 K13 개발에 있어서 개발자들이 고심하는 부분은요, 경량화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능을 극대화하면서 무게는 최대한 줄이는데 중점을 뒀다고 하네요. 이 K13은요, 2022년 군 요구 성능에 부합하도록 하는 혹독한 시험평가를 거쳤고요, 2023년 4월 13일 최종적으로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고 12월에 첫 전력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올해 사고가 터진 거였죠.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무슨 사고였나요? 지난 3월 20일이었습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2024년 2월 22일 육군 특전사령부 예하 모 여단에서 K13 사격훈련을 실시하던 중 오작동으로 탄환이 총 내부에서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한 이보다 사흘 전인 2월 19일에도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군 관계자는요, 사격간 발생한 사고로 해당 총기들이 일부 파손됐다면서도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굉장히 다행이죠. 아무튼 잇따른 사고에 군 당국과 K13 제조사인 S사는요, 원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육군은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K13 기관단총 사격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좀 더 확인을 해봐야 하겠지만 이 K13이 전부 회수되었다는 얘기도 돌고 있습니다. 일단 폭발 사고니까 탄환의 불량을 의심해 볼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 국내에서 생산되는 탄환은요, 우수한 품질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특히 짧은 간격으로 동일한 사고가 났다는 것은 뭐냐? 적어도 탄약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아닌 뭐예요? 총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먼저 K13을 좀 더 알아봐야겠습니다. 네, 어떤 점을 알아봐야 할까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총기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K13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형적인 AR 타입의 소총입니다. 특히 AR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독일 HK416과 같은 쇼트 스트로크 가스 피스톤 방식이죠. 즉 AR 계열 소총 중에서도 가장 고급형이고 검증된 우수한 방식을 사용했는데요. 다만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자,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죠. 먼저 K13의 오른쪽 측면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하고 비교하고 있는 HK416과 미군 제식의 M16A1, 그 다음에 M4와 한번 비교한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진에서 빨간 네모로 표시한 부분을 주목해 주세요. 자, 차이를 금방 아시겠죠? 그렇죠. 바로 노리새 전진기의 유무입니다. 우리 K13은요, AR 계열임에도 불구하고 노리새 전진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M16, 그러니까 이 M16이 처음에 이제 아말라이트 사였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콜트로 판권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콜트로 판권이 넘어간 M16을 이 콜트 사내의 명칭은 M602였어요. 그러니까 이 M602는요,
1962년 미 공군에 제식 채용이 됩니다. 그런데 미 공군에 제식 채용된 M16의 우측 모습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K-13과 마찬가지로 노르쇠 전진기가 없었어요. 얘도 처음에. 그런데요, M16이 미 육군에 채택될 때, 미 공군이 아니라 미 공군에 이어서 미 육군에 채택될 때, 미 육군은 강력하게 노르쇠 전진기를 요구합니다. 이 M16의 아버지인 유진 스톤은요,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결국 콜트사의 주도로 노르쇠 전진기가 부착된 M16E1이 미 육군에 공급됐죠. 그리고 여기서 약간의 추가 개량이 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M16A1입니다. 그렇다면 이 노르쇠 전진기는 왜 필요했던 것일까요? 일반적인 군용소총은요, 대부분 노르쇠에 손잡이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 K1, K2도 그렇고요, AK-47도 그렇고, AK-74도 그렇고, 심지어 옛날에는 M1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장전 과정에서 노르쇠가 완전히 폐쇄되지 않는 경우 그냥 손잡이를 앞으로 탁 치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하지만요, M16의 장전 손잡이는 매우 독특합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모형을 가지고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총은 여러분들 이 아말라이트 계열의, 즉 M16 계열의 파생형이죠. 이제 단축형 카빈 모델이에요. 단축형 카빈 M733이라고 하는 건데, 그 영화 히트인가? 그 히트에서 막 발킬머가 그렇게 시원하게 갈겼던 그 총입니다. 이것도 아말라이트 총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아말라이트 계열은 오른쪽에 장전 손잡이가 있지 않고 뒤쪽에 있습니다. 즉 뒤쪽에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당겼다가 놓으면 장전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에 하나 노르쇠가 이렇게 장전을 했는데 노르쇠가 장전을 딱 놨는데 이렇게 노르쇠가 완전히 폐쇄가 안 될 경우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이게 뒤에 거를 눌러도 안 가요. 이게 안 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시 한번 당겼다 놔야 돼요. 그럼 여기 있는 탄환이 한 발 낭비가 되겠죠. 사실 이 문제는 베트남 현지에서 M16을 사용하는 초기 미 군사고문단에서 M16을 사용하면서 드물게나마 일어났던 현상이래요. 또 반면 공군은 사실 육군만큼 총기 사용이 빈번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 공군은 별다른 문제 없이 노르쇠 전진기가 없는 M16을 잘 사용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사용한대요. 그런데 이 노르쇠 전진기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볼트가 완전히 폐쇄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노르쇠 장전기를 누르면 얘가 앞으로 탁 가요, 이렇게. 그래서 완전히 폐쇄가 되는 거예요. 만에 하나 노르쇠가 완전히 폐쇄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노르쇠 전진기를 탁 치면 얘가 완전 폐쇄되는 거죠. 재밌는 건요,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베테랑들의 말을 들어보면 장전 시 습관적으로 노르쇠 전진기를 한번 탁 쳤대요. 이렇게 한번 탁 치고 사격을 했대요. 습관적으로. 사실 이 노르쇠 전진기는 실전에서도 꽤 쓸모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동안 AR 계열이 개량되면서 미군 제식 소총으로 이어오는 과정에서 이 노르쇠 전진기는 절대 빠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군은 전 세계에서 실전을 가장 많이 치르는 군대잖아요. 심지어 HK-416 같은 고급형 AR에서도 이 노르쇠 전진기는 필수품이었습니다. 만에 하나 노르쇠가 완전히 폐쇄되지 않았을 때 가장 확실하고 손쉽게 노르쇠를 폐쇄시킬 수 있는 장치예요.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총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노르쇠 전진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K-13은 아마도 노르쇠 전진기가 없이 충분한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 노르쇠 전진기 유무와 상관없이 여러분, 노르쇠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열려 있으면, 즉 노르쇠가 완전히 폐쇄되지 않는 상태에서는요, 방아쇠를 당겨도 절대 총이 발사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총기 전문가들과 제가 이번 사고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해 봤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총탄의 문제가 아닌 것을 전제로 탄환이 내부에서 폭발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가장 유력한 것이 노르쇠가 완전히 폐쇄되지 않은 상태에서 격발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노르쇠가 완전히 어떻게 돼요? 노르쇠가 완전히 폐쇄돼야만, 이렇게 완전히 닫혀야 돼야만 격발 시 공기가 움직여서 총이 발사되어야 합니다. 즉 노르쇠가 탄을 꽉 물고요, 총신으로 삽입시키면서 완전히 노르쇠가 밀폐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완전히 폐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기가 움직여서 탄을 격발시켰다면 제대로 총신에 삽입되지 않은 탄환이 폭발하면서 결국에는 사고가 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지금 인터뷰한 내용의 결론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데 이건 순수한 제 생각입니다. 혹시나 K-13의 설계 과정이나 제조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K13에 노리쇠 전진기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이번 사고로 사고 총기가 회수가 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아직 정확한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업체도 이에 대해 아직 말할 입장은 아닐 겁니다. 오늘 제 영상에 반박하실 시청자분이나 총기 전문가분도 분명 계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업체 관계자도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겁니다. 저희 샤렐 군사연구소는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댓글로 반대 의견을 주셔도 좋고요. 좀 더 전문적인 의견이시라면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출연하셔서 말씀하셔도 대환영입니다. 아무튼 이번 사고가 마지막 사고이길 바라면서 우리 용사들의 손에 40년 된 K1, K2가 아닌 현대적인 우수한 총기가 지급되길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 변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